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설명절이 이제 끝났네요. 친지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는지, 어, 다들 하여튼, 선생님은 설명절에 식구들하고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난생 처음, 허리를 한번 삐끗했는데 지금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눌 부분은 일단 선생님이 사실 전공이 전자공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보는 수학하고 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는 수학이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눌 부분은 약간 이제 공학도가 보는 수학, 그 입장에서의 물리와 수학의 만남을 잠깐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치면 오늘 얘기를 나눌 거는 뭐냐? 내분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공통수학 2로 편제가 바뀌어서 들어갔고, 자, 내분점, 외분점 같이 있었던 내용이 이제는 외분점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내분점만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분점 입장에서 최고 난이도 심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그 최고 난이도 심화 문제를 조금 뭔가 한 줄 만에 풀기 위한 그 배경 지식을 선생님하고 잠시 얘기를 한번 나눠봐서 마지막 영상에서는 그 대표적인 심화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경 지식이 뭐 수학보다는 좀 더 물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칠판에 지금 물리 이야기를 선생님이 잠깐 좀 기록을 해뒀습니다. 뭐 물리 나온다고 뭐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쫄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물리 얘기입니다. 물리 얘기. 자, 물리에서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둘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물론 수학에서도 무게 중심이라는 말을 당연히 쓰죠. 우리가 도형에서 뭐 선분의 무게 중심, 삼각형의 무게 중심. 자, 그러면 물리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게 중심과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 중심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은 자, 잠시 물리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질량 중심 그리고 무게 중심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질량 중심은 자, 물체 전체에 작용되는 어떤 질량 점에 대한 얘기고 무게 중심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가미가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은 중력에 의해서 물리 얘기라서 선생님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수학 얘기가 아니라서 자, 중력에 의해서 R자 토크가 0이 되는 점을 무게 중심이라고 하고 질량 중심은 물체 전체의 질량 중심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물리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질량 중심점이 왜냐하면은 뭔가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물체가 외부에 뭔가 작용을 하거나 할 때 이 두 개 이상의 물체에 대해서 그 물체의 작용점을 한 군데로 포지션을 잡아줬을 때 뭔가 힘을 관찰하거나 이런 게 되게 유용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물리 운동들, 뭐 병진 운동, 회전 운동, 뭐 진동 운동 등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일반적인 운동들을 어떤 물체가 있다면은 그 물체의 질량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운동들을 표시하면 훨씬 유용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 질량 중심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게 중심은 뭐 우리가 이 논의를 그냥 지구에 산다고 치면 지구에서는 질량이나 무게나 어차피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뭐 지구에서 얘기하자면 뭐 둘은 그냥 비슷한 용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뭐 약간 또 낯선 단어가 또 나옵니다. 토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토크는 주로 뭐 자동차
엔진이 회전할 때 발생되는 뭐 토크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등장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토크는 회전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토크 계산하는 게 뭐 RF의 외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R은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F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와 힘의 외적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회전력에 대한 어떤 수치 계산인데 이건 그냥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잠깐 한번 언급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멘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모멘트는 자, 거리와 어떤 물리량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언급할 모멘트는 질량 모멘트입니다. 거리와 질량.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 주인공은 요놈입니다. 요놈. 질량입니다. 질량. 자, 이걸 가지고 수학이 어떤 식으로 표출하는 건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거리와 질량이 결합되어진 어떤 곱의 형태를 질량 모멘트라고 하는데, 자, 요 부분을 가지고 수학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자, 내분점하고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을 우리가 가중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중자가 무게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무게가 가미되어진 어떤 수치, 그게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요 부분에 있을 겁니다. 요 부분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낯선 뭐 물리에서 말하는 질량 중심, 그리고 무게 중심, 토크, 모멘트 그냥 짧게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이야기를 수학으로 이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수학이 옮겨오는데 그 역사가 기원전으로 갑니다.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의 지뢰의 원리 또는 뭐 시소의 원리.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아르키메데스가 뭐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본인한테 뭔가 이렇게 지뢰를 하나 갖다 주면 본인은 지구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지뢰의 원리, 시소의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했던 시소 원리가 어떤 건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시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인 어떤 친구가 한 명 앉아 있고 여기에 스몰 m인 친구가 한 명 앉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자, 양쪽의 시소가 뭔가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과연 그 중심점의 위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 그걸 얘기한 게 아르키메데스의 시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라지 m이 스몰 m보다 질량이 더 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위치에 뒀을 때 평형을 유지할 거냐 했을 때 정중앙에 만약에 작용점에 받침대를 둔다면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평형을 유지하려면은 질량이 무거운 쪽에 좀 가까운 위치에다가 평형점을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뒀을 때 그 시소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요놈들 거리가 있겠죠. 이렇게 평형점에서의 거리를 D1, D2라고 하면 자, 시소의 원리는 질량과 거리 곱한 값이 양쪽의 값이 서로 동일할 때 양쪽은 평형을 유지를 한다라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지뢰의 원리 또는 시소의 원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펼쳐내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보면 거리와 질량 곱했고 거리와 질량을 곱했으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뭐 물리로 얘기하면 일종의 질량 모멘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량 모멘트인데 요 값이 양쪽의 균형이 뭔가 깨어진다면은 양쪽에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게 뭔가 확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돌기 시작할 거고 돌면 거기에서 회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토크라는 개념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막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양쪽에 이런 질량 모멘트 값이 동일해서 회전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양쪽의 힘의 평형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이 유지되었을 때, 자, 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수학이 어떤 식으로 들고 오는지, 자, 수학으로 한번 옮겨와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학이, 자, 똑같이 시소를 하나 잡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양쪽에 앉은 애들이 질량 B가, 여기에 질량이 일자리가 앉았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도 일자리가 앉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놈이 앉은 위치를 X1이라고 할게요. 요놈이 앉은 위치를 X2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두면, 얘는 당연히, 평형점의 위치를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얘는, 질량이 똑같은 애가 그냥 어차피 지구에서 얘기할 거면 우리가 편하게 질량 중심, 무게 중심 동일하다고 우리가 보면 되니까 그냥 몸무게 똑같은 애가 앉았다고 칠게요. 그냥 몸무게가 똑같은 애가 앉았습니다. 양쪽에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디 앉아야 될까요? 당연히 둘에 어디 앉아야 될까요? 중점에 앉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요 평형점의 위치가 수학이 어떤 식으로 표기하느냐, 뭐 중점이니까 요건 크게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요 정도는 인지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요 부분은.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만약에 똑같이 이 시소를 이번에는 몸무게가 다른 애가 앉았습니다. 뭐 한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자, 요쪽에 앉은 애가 몸무게가 뭐 3짜리 애가 앉았다고 칠게요. 요쪽에는 몸무게가 2짜리 애가 앉았다고 칩시다. 그럼 너의 위치가 X1, 너의 위치가 X2. 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을 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이 평형점의 위치가 어디에 놓여져야 되는지 그 X를 한번 잡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자, 수학은, 자, 아르키메데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관찰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질량 B가 3대 2니까 네가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 요 사이에 떨어진 거리 B가 2대 3 위치에 가서 너의 곱 모멘트와 너의 곱 질량 모멘트가 서로 동일할 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수학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평형점의 위치가 X1, X2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위치라고 수학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뭐 쓰잖아요. 이렇게 내분점 공식은 2 더하기 3분의 크로스에서 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x1, 2x2 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요 포인트는 지금 현재 선분상에서의 뭔가 내분점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걸 조금 더 물리적으로 한 번만 들고 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어쨌든 주 중심 이야기는 자, 여기에 요렇게 적혀 있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 붙는 개수입니다. 각각 X1, X2 위치 앞에 붙는 숫자, 즉 개수가 있는데 이 개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게 오늘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논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한번 물리적으로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대를 선분 또는 뭐 수직선 위에 뭐 편의상 뭐 물리에서 말하는 질점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어떤 X1이라고 하는 위치에 질량이 M1짜리가 앉아 있다고 하고 뭐 X2라고 하는 위치에 질량이 M2짜리 친구가 앉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의 뭔가 양쪽에 작용하는 두 개의 질점이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 한 점처럼 작용할 수 있는 그 점을 질량 중심점이라고 하는데 이놈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라는 게 시소의 원리를 조금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데 어딘가에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질량 중심점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기니까 선생님이 그냥 X바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아까 얘기했던 토크입니다. 토크. 자, 질량 중심점이 뭔가 확인이 되려면은 중력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 토크의 합이 제로가 되는 그 포지션이 질량 중심점이 작용하는 위치인데 여기 보면 물론 뭐 외적이 나와서 좀 낯설기는 한데 거리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요때 작용하는 힘이 당연히 F는 ma, 그럼 질량, 그리고 A는 가속도, 여기서 작용되는 거는 중력,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식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자, 전체 이 시스템, 이 계에서 작용하는 전체 토크의 합이, R자 힘의 합이 제로가 될 때 힘은 평형이 유지가 된다. 뭐 그게 물리에서 말하는 힘의 평형이니까 이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1 그리고 X바 사이의 거리가 X1 빼기 X바, 여기다가 질량 M1, 중력 가속도 G, 요게 왼쪽 편에 작용되는 토크,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토크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 편 똑같이 갑니다. 자, X2 그리고 질량 중심점 위치 그리고 질량, 중력 가속도, 토크 합이 제로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로 일정하기 때문에 9.8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중력 가속도는. 그래서 실제 남는 애들은 거리와 질량과 관련되어 있는 질량 모멘트라고 하는 값만 남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X바의 포지션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럼 X바를 정리를 하면 자, X1, M1 요렇게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시면은 X2, M2 그리고 나머지 자,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부분은 우측으로 넘겨서 통일해서 한번 적겠습니다. 공통으로 X바 묶어내시면 M1 더하기 M2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따라서 질량 중심점의 포지션은 다음과 같이 M1 더하기 M2 분해하고 표현이 됩니다. M1 먼저 쓰겠습니다. M1 X1, M2 X2. 자, 이게 물리에서 말하는 질량 중심점의 위치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서,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추가로 정리를 하자면 자, M1, M2는 지금 이 시스템 내에서는 작용되는 질량이 M1, M2 두 개입니다. M1, M2 질량의 총합을 라지 M이라고 선생님 표기를 할게요. 자, 전체 질량 분의 M1, X1, M2, X2 자, 요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물리에서 말하는 질량 중심의 위치. 그럼 이걸 수학이 얘기를 한다면 수학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요 거리를 관찰을 해서 아르키메데스가 얘기했던 뭐 그 논리대로 하면은 자, 질량 곱하기 요 거리 그리고 질량 곱하기 요 거리가 양쪽이 서로 같다라고 표기가 되어지면 수학이 그걸 정리를 해내면 동일한 결과물이 얻을 거고 이걸 조금 더 교육과정 상으로 좀 들어온다면은 네가 양쪽의 질량이 M1, M2야. 그럼 네가 평형이 유지가 되려면은 요 사이에 거리 B가 거꾸로 M2 대 M1으로 내분을 하는 위치에 와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내분점 공식대로 그대로 표현을 해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그죠? 자, X바 빼기 X1 이 거리와 그 다음에 X2 빼기 X바
실제 이 거리를 조사한 겁니다. 이 거리 그리고 이 거리, 자, 두 놈의 거리비를 조사했더니 네가 M2 대 M1과 같습니다 해서, 자, 이걸 내항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X바를 정리하면은 동일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에서는 거리 입장에서 내분점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리는 물론 거리도 가만히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 단어가 질량 중심입니다. 그래서 물리는 다분히 질량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수학은 거리가 주인공이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수학은 질량이란 단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순수하게 물리가 다루고 있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질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질량이거든요. 질량? 그렇다면은 뭔가 핵심이 되는 주인공이 질량이라면 질량의 포인트를 뭔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면 수학이, 물론 잠시 질량에 대한, 쓰지 않는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끌고 들어오고 요 부분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실 수가 있으면 수학 문제를 훨씬 더 주인공 본질을 찾아갈 거니까,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문제가 풀려질 겁니다.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정의됐던 거, 그리고 수학적으로 요걸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 봤을 때, 자, 이제 수학 입장에서 선생님이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냐? 자, 이렇게 해서 질량 중심이 정의가 되어졌을 때 앞에 붙는 개수입니다. 자, 앞에 X1이라고 하는 위치, 수학에서 말하는 X1 포지션 위치에 앞에 붙는 개수가 전체 질량 중에 너한테 걸려있는 질량입니다. 이걸 질량 B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X2 포지션에 붙는 개수는 X2 포지션 앞에 전체 질량에 대해서 네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의 B. 보시면 여기, 자, X1에 질량이 M1이 있습니다. X2에 질량이 M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 그리고 포지션, 질량, 포지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M1, M2의 질량이 양쪽에 걸려 있으면 당연히 전체 질량은 M1, M2의 합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 중요한 단어가 앞에 붙는 개수가, 수학에서 말하는 개수가 내분점에서 말하는 개수겠죠. 당연히 내분점에서 말하는 개수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질량 B를 기록을 하세요라는 요 포인트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잠깐 수학에서 잠깐 언급했던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 요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자,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은 철저하게 어떤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말하는 무게중심하고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은 조금 다릅니다. 뭐 개념은 동일하겠지만 의미가 살짝 다른 부분이 뭐냐? 자, 수학에서는 어떤 뭐 선분이 됐던 평면이 되었던 뭐 이런 애들의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면, 수학은 가급적이면 그 포지션이 하나로 뭔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학은 어떤 걸 할 수밖에 없냐? 자, 양쪽에 앉은 애가 너하고 질량이 똑같은 애가 앉아야 돼. 그래야지 너의 위치가 확고하게 하나로 정형화된 포메이션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은 그 전제가 질량이, 몸무게가 동일한 애들이 앉아라. 그게 만약에 선분이면 양 선분의 끝점에 몸무게가, 질량이 똑같은 애가 앉아라. 만약에 삼각형이다. 세 꼭지점에 질량이 똑같은 애가 앉아라. 그래야지 너의 포지션을, 무게중심의 포지션을 하나로 고정하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할 이야기거리가 생기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차피 오늘 선생님이 할 얘기가 선분에서 얘기를 하고 확장해서 평면으로 가는데, 그 평면 중에 어차피 시험은 삼각형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선분해서 얘기를 하고 확장해서 삼각형에서 최고 난이도 심화 문제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할 거라서 자, 그런 의미에서는 선분과 삼각형 두 도형만 집중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철저하게 자, 무게중심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전제가 야오 양쪽에 질량이 똑같은 애가 앉아. 다른 애들 앉지 마.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질량이 똑같은 애가 앉았으면 한번 보실게요. 자,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질량이 일자리가 앉았어. 너도 질량이 일자리가 앉았어. 그러면 전체 질량은 요 질량 중심점에 딱 걸려지는 질량입니다. 지금 우리 하는 얘기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뭔가 선분이 있습니다. 선분이 있을 때 뭐 이런 얘기 해보잖아요, 저희가. 선분이 있습니다. 자, 과연 선생님이 손을 어디다 대야지 얘가 양쪽의 균형을 맞출까? 이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 했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뭐 예를 들어서 평면이 있습니다. 뭐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자, 그럼 과연 어디다가 손을 대야지 이게 균형이 맞춰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점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건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얘기 하는 겁니다. 요런 얘기. 자, 요런 얘기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들하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걸려 있는 전체 질량이 2겠죠. 그죠? 자, 2고 x1 포지션에는 1, x2 포지션에는 1. 그래서 앞에 붙는 개수가 전체 질량 중에 너는 1, 너는 1 이렇게 걸려 있는 거고. 자, 질량이 다른 애가 앉았습니다. 자, 물론 수학이 철저하게 이걸 쓰지는 않습니다. 수학은 요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랬을 때 결과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너는 질량이 3이야, 너는 질량이 2야. 이건 계산한 걸 여기다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요렇게 보시면 질량 중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x1 앞에 붙는 거는 전체 질량이 3 더하기 2에서 5가 붙어 있을 거고 x1 질량 3입니다. 그죠? x2 질량 2입니다. 그래서 요게 질량 중심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내분점 공식을 하다 보면 왜 크로스에서 곱해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인지를 잘 못합니다, 사실. 수학은 오로지 거리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물리 입장에서는 크로스에서 곱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 x1 포지션에 그냥 질량이 3짜리가 앉아 있고 x2 포지션에 질량이 2짜리가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기 자체를. 자, 그러면 자, 요 얘기를 선생님이 살짝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수직선 위에 x1 포지션이 있고 여기에 x2 포지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수학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질문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x1, x2가 있어 얘들아. 여기에 예를 들어서 4대 3 내분점 너를 한번 구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학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주인공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질량이라고. 자,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소에 x1 위치에 내가 앉고 x2 위치에 친구가 앉았어. 그런데 이 x 포지션이 그 시소에 평형을 딱 유지하는 위치야. 근데 이 놈의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야. 4대 3 위치에 있어. 그럼 첫 번째 인지하셔야 될 거는 나와 내 친구가 몸무게가 다르다라고 인지하면 되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고. 그러면 과연 거리비가 4대 3 위치에 있으면은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야, 그렇다면은 나와 내 친구의 몸무게의 비율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비가 4대 3이면은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반비례. 그래서 거리비가 4대 3이면 질량비는 거꾸로 3대 4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주인공 질량이 적혔습니다. 그러면 X 포지션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X 포지션은 전체 질량 3 더하기 4 해서 7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X1 포지션에는 3,
그러면 3, x1. x2 포지션은 4, 4, x2. 자, 요게 질량 중심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 내분점 이야기가 보시다시피 주인공은 명확하게 거리가 아니라 질량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요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 요걸 조금 더 수학 문제로 한 번만 들고 와 볼게요. 요 얘기를. 자, 대표적으로 자, 소금물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소금물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 농도가 10%짜리 소금물이 300g이 있고 농도가 20%짜리 소금물이 200g이 있습니다. 둘을 섞었습니다. 과연 섞여진 농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진 새로운 농도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소금물 농도가 서로 다른 애들이 반응을 해서 반응하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죠? 안정해지고 싶어서. 그럼 자, 화학적으로 뭔가 안정해지고 싶어서 얘네들이 결합이 다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농도가 완성이 될 텐데 그 상황은 화학적으로 평형이 유지됐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농도 10%짜리 그놈의 위치가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너를 300g을 섞었고 자, 농도 20%짜리 너를 섞었습니다. 200g을 섞었더니 둘이서 반응을 해서 새로운 농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과연 그 새롭게 만들어진 농도는 얼마일까요? 너를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화학적으로 평형이 유지가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수학은 자, 섞여지는 B가 결국은 질량이거든요. 질량 B가 3대 2니까 그럼 거리 B가 2대 3 되는 이 위치에 새로운 농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걸 굳이 주인공이 질량인데 이 거리를 들고 오지 말자라는 게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농도는 그냥 기재를 하면 되겠죠. 전체 질량이 자, 질량 B가 3대 2니까 전체 질량은 5고 자, 10% 포지션에 요 위치에 기록되어 있는 질량이 비율이 3이니까 3 곱하기 농도 10%짜리 자, 20%짜리 적혀 있는 거는 질량비가 2니까 전체 5 중에 2를 차지하고 있어 20% 농도가 해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네가 새롭게 만들어진 농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내분점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궁극적인 의미가 결국은 질량이란 거거든요. 자, 이 질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수학 문제를 질량을 표기를 해서 그 질량 입장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한 게 쉽게 뭔가 풀려지지 않을까.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선분에서 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장하면 평면으로 가겠죠. 선분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평면으로 갈 텐데 그 평면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평면으로 확장이 되어서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얘기로 갔을 때 일단 우리가 아는 이야기부터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 다음 영상 때 확장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더불어서.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당연히 뭐 삼각형에서 무게중심, 여기서 말하는 수학에서의 무게중심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 요 얘기를 좀 전에 했던 질량중심 이야기와 결부를 해서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자, 요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명이 앉습니다. 이제 시소 앉는 자리에 3명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친구 3명이 앉아 있는데, 얘네들 가지고 내가 과연 어디다가 손을 대어야지, 얘네들이 평형을 유지할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무게중심은 너 질량이 똑같은 애가 앉아. 질량 똑같은 애가 앉아. 질량 똑같은 애가 앉아. 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논의가 되었을 때 이게 그럼 평면이 만들어내는 요 삼각형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은, 자, 선분이 하나 있겠죠. 이렇게 요 선분의 질량 중심점을 하나 세팅을 합니다. 자, 이 하나의 하나의 선분, 이놈의 질량 중심점은 당연히, 자, 너의 질량이 1이야, 너의 질량이 1이야. 그럼 질량 중심점의 위치는 거리 비도 1대1이 되는 위치, 그게 요 변의 중점이 되겠죠. 야, 여기 중점에 네가 하나, 이 전체 선분의 하나의 질량 중심점으로 네가 포지션을 잡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너도 1대1이야. 그러면 요 선분의 질량 중심점은 당연히 요 변의 중점의 포지션에 가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 포지션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선분의 질량 중심점이 하나의 질점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하는 애들이 꼭지점들하고 라인들을 쭉 따라서 가면 요놈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만나게 되는 한 점의 요 위치가 요 삼각형의 질량 중심, 무게 중심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 중학교 때 무게 중심을 처음 공부를 할 때 뭔가 중선들을 이어줘, 중선들을 이어줘, 중선들을 이어줘, 이 중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꼭 확인을 시켜줍니다. 뭐 그때는 주로 뭐 닮음이나 이런 걸 쓰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각 선분의 질량 중심점들을 꼭지점들하고 다 이어줬을 때 그 이어지는 선분들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그 점이 이 평면 중에서 삼각형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자, 여기는 질량이 1이야, 여기는 질량이 1이야. 그러면 요 아래쪽에 놓여 있는 요 선분의 질량 중심점은 요 포지션인데, 요 포지션에 걸리는 질량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양쪽 질량의 합이 걸려집니다, 여기가.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질량 일자리가 있어, 질량 일자리가 앉아 있어. 그럼 내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내 손끝에서 전달되는 질량은 양쪽 합인 2가 걸려지겠죠, 이렇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량이 2가 걸렸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하나의 선분이 나왔잖아요.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하나의 선분이 나왔습니다. 이 선분이 있을 때 여기는 질량이 1이야, 여기는 질량이 2야. 이렇게 걸려있는 이 선분에 너는 요 선분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는 그놈들 이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선분들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거든요. 왜냐하면은 질량 중심이 뭐 선분이 되었던 평면이 되었던 더 나아가서 입체가 되었던 이게 외부에서 뭔가 바라봤을 때 이 물체를 한 점으로 뭔가 인지해서 그 한 점을 가지고 얘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질량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이 요 평면에 있는 모든 선분들의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가 질량이 1이야, 너가 질량이 2야. 그러면 요 질량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인데, 그럼 넌 앉은 애가 질량비가 1대2니까 이 사이의 거리비는 2대1입니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포지션에 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납득이 되시나요? 이게? 이 부분이?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뭐 무게중심을 배우고, 물론 이게 2대1 내분점 위치에 있다라는 거는 중학교 때는 보조선 그어서 닮은 비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선생님은 닮은 비는 전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질량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2대1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에 뭘 꼭 물어보느냐 하면, 자,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들을 이어서 라인들을 이렇게 그어서 이 전체 삼각형을 3개 조각으로 나눴다고 할게요. 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자, 각각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죠? 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 S1, 요 아래쪽 삼각형의 넓이 S2라고 할게요. 자,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S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확인을 해주는 게 뭐냐? 도대체 S1 넓이, S2 넓이, S3 넓이, 너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니?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중학교 때 그걸 확인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자, 이 S1, S2 넓이가 중학교 때 이거는 배웠으니까 자, 세놓으면 넓이가 동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걸 왜 확인을 시켜주느냐 하면은 그 이유인 즉슨 자, 이게 S1, S2, S3의 넓이 B로 선생님이 한번 표기를 할게요. 자, 넓이 B가 넓이 같으니까 당연히 너는 1대 1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게 단순히 그냥 넓이가 같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잘려지는 3조각의 삼각형의 넓이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넓이 B가 1대 1대 1이야. 그럼 넓이 B는 왜 도대체 넓이 B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이게 물리 얘기인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 나오나?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선생님이 초등학교 과학을 잘 몰라서 그냥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자, 로가 있어요. 물론 이런 용어는 안 쓰겠죠, 그죠? 밀도입니다, 밀도. 어떤 물질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그걸 밀도라고 하는데, 밀도는 뭐 부피분의 질량이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자, 이거는 입체도형에서 따지는 밀도입니다. 입체도형에서 따지는 밀도고, 자, 평면도형에서 따지는 밀도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평면도형에서 따지는 밀도는 뭐 얘가 뭐 시그마 이렇게 써서 밀도인데, 평면도형에서는 밀도가 넓이분의 질량입니다. 그냥 이렇게 좀 쓸게요, 선생님이. 넓이분의 질량이라고 씁니다. 밀도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체에서는 부피분의 질량, 평면에서는 넓이분의 질량이라고 밀도를 규정을 하는데, 여기서 자, 이 동일한 물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삼각형은 하나의 동일한 물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삼각형 내부에 어디에 있던 질점이 놓여 있던 간에 이 모든 질점들은 밀도가 균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 이 삼각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밀도 값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밀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밀도가 일정하면 넓이, 질량,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결국은 밀도가 일정하면 넓이 B는 결국은 질량 B와 같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죠? 자, 요 이야기 때문에 중요하게 넓이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납득이 되나요? 요 부분이? 그래서 자, 밀도가 넓이분의 질량이라고 물리가 그렇게 과학이 규정을 했고, 그러면 수학에서 이 모든 이야기는 주인공은 질량인데, 그런데 갑자기 넓이를 얘기를 했다? 그 이유는 자, 넓이 B를 통해서 질량 B를 읽으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S1, 2, 3의 넓이 B가 우리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너는 곧장 누구의 B냐? 질량 B라고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S1이라고 하는 넓이 보이시죠? S1 넓이. 요 넓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겨 있는 요 넓이를 당기고 있습니다. 요 힘이. 요렇게 생긴 힘이 너를 당기고 있습니다. 요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이 힘이. 자, 요렇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자, S2라고 하는 넓이 보이시죠? S2라고 하는 넓이를, 여기 있는 넓이를, 요 부분을 당기고 있습니다. 누가 당기고 있습니까? 네가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감이 오시죠, 이제? S3이라고 하는 넓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넓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S3이라고 하는 넓이 있습니다. 너를 네가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S1, 2, 3이 면적을, 넓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넓이를 반대편 꼭지점들이 열심히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자, 당기고 있는 세 힘이 평형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요 삼각형은 요 모양을 유지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평형이 유지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너의 힘이 더 크다면 너는 분명히 S1 넓이가 S2, 3을 뭔가 침범해 들어와야 될 거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 S1, 2, 3이 안정되게 삼각형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너를 당기고 있어요. 반대편 꼭지점의 힘이. 너를 당기고 있습니다. 반대쪽 꼭지점 힘이. 너를 반대쪽 꼭지점 힘이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세 힘이 완벽하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은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편하게. 자, 그래서 S1, 2, 3 얘네들 당기는 요놈들, 당기는 요놈들, 당기는 요놈들. 이 넓이는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도가 균일할 때 이 넓이는 질량비와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게 결국은 뭐냐? 자, S1을 당기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지는 질량이 얼마인가요? 1. S2라고 하는 요 넓이를 당기고 있습니다. 네가 당기고 있습니다. 거기 걸려지는 질량은 1. S3이라고 하는 요 넓이를 당기고 있습니다. 네가 당기고 있습니다. 거기 걸려있는 질량은 1. 그래서 넓이 B는 결국은 자, 맞은편에 걸려있는 질량들을 열심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수학에서 무게중심은 질량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넓이 B는 질량 B와 같고 그 질량 B는 1대 1대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를 가지고 조금씩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살짝 어쩔 수 없이 얘 주인공은 물리입니다. 사실. 밑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은 수학보다는 물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물리 얘기를 살짝만 끌고 들어왔고 그걸 수학이랑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봤고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자, 이 모든 이야기에서 이걸 수학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뭔가 시간이 좀 걸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 이걸 그냥 나는 단숨에 어떤 심화 문제가 있을 때 이 심화 문제를 단숨에 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렇다면은 물리 베이스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은 거리 얘기를 하는 거고 물리는 질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 다음 영상에서 대표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하고 질량을 기록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자, 두 번째 영상에서 선생님하고 심화 문제를 같이 만나서 야, 이게 어떤 건지 그 얘기를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